네, 서울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보고와 조례안 심사 업무 협약 보고를 받은 후 울산문화관광재단과 서울본부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 업무 보고 청취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2024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상찬입니다. 평소 문화관광체육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섭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영수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이강 관광과장입니다. 하시원 체육지원과장입니다. 최은희 체육대회 지원단장입니다. 고경수 방구천 암각화 세계유산 추진단장입니다. 그럼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4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부서별 담당 사무, 예산 현황, 주요 업무 계획 순입니다. 먼저 1쪽 일반 현황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은 3개과 2개 단 16개 팀으로 정원 81명에 hen원 82명입니다. 이쪽 부서별 담당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세출 예산 현황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지난해보다 24.7% 증액된 1,705억 원이며 기금은 올해 62억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7쪽 문화 일상의 회복, 다양한 문화 서비스 제공입니다. 각종 문화 행사 정보의 편리한 확인을 위하여 문화예술 온라인 플랫폼인 울산문화24의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지원과 영화제 지원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시민 모두가 안전하게 누리는 축제, 공연, 전시 등 생활 속에서 즐기는 문화활동을 다양하게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불의 향연 태화강 낙하놀이 문화축제와 우리 직장 가수왕 선발대회 등 다양한 신규 문화 행사를 추진하여 우리시가 문화적 상상력이 풍부한 축제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쪽 시민과 함께 즐기는 꿀잼 문화도시 조성입니다. 22년 12월 우리시는 법정 문화도시에 선정되었습니다. 올해는 꿈꾸는 문화공장 문화도시 울산이라는 이름으로 13개 주요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문화도시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K-POP 사관학교의 시설 조성에 앞서 울산의 K-POP 문화 저변 확대와 K-POP 유망주 발굴을 위하여 7, 8월 중에 K-POP 페스티벌을 시민들이 함께 즐기는 축제로 개최하겠습니다. 9쪽 경쟁력 있는 문화 콘텐츠 산업 육성입니다. 우리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콘텐츠 창작자와 기업을 지원하는 문화 콘텐츠 시설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시설별 특화된 사업 전략으로 콘텐츠 기업의 창업과 성장에 필요한 지원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콘텐츠 산업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10쪽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관리입니다. 백영성, 간문성을 비롯한 국가 지정문화재를 복원 정비하고 시지정문화재와 천년기념물인 목도 삼국수림을 보수하는 한편 문화재 돌봄 사업을 통해서 문화재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선 기반 구축을 위하여 무형문화재 지정 기준 및 절차를 정비하고 무형문화재 전선 보호비 지원과 함께 미래의 무형유산도 발굴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11쪽 생동감 있는 역사문화 조성 및 활용입니다. 전통 사찰 및 역사문화시설을 관리하고 전통문화 자원을 활용한 생생문화재 사업,
향교, 서원 문화재를 활용한 특화 프로그램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문화유산 향유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울산역사연구소 운영을 통해 울산 역사의 조사 수집, 연구와 편찬 업무를 전문화하겠습니다. 12쪽 특색 있고 다양한 문화시설 조성입니다. 현재는 2028년까지 태화강 위에 세계적 공연장을 건립하기 위하여 올해는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 조사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역의 균형 있는 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지역별 생활문화센터 건립, 중구 문화의 전당 주차장 확충 사업 등을 통해서 주민들의 문화 접근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독서문화 기반 시설 확대와 지원입니다. 미래인재 양성과 정보문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울산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고 중구 종갓집 도서관 건립을 지원하는 등 도서관 인프라를 확충하고 시민문화, 독서문화 확산으로 지역 간 정보문화 격차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14쪽 울산만의 차별화된 산업관광 콘텐츠 추진입니다. 울산박물관 2층 산업사실을 리모델링해서 울산의 주력산업과 AI, VR 등 최신 기술을 접목하여 역동적인 산업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겠습니다. 울산형 워케이션인 유케이션 운영과 울산공업축제와 연계한 고 레트로를 개최하여 공업축제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키고 체류형 관광객 유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선정에 올해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새로운 관광 트렌드에 선제 대응하는 등 반려동물 관광산업 확대 기반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15쪽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지역관광업체 발굴 지원입니다. 울산관광기업지원센터 운영으로 지역관광 스타트업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고 관광둘의 지역협력사업을 통해서 울산지역 관광주민 사업체의 자생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관광기념부 공모전을 통해서 관광기념부 발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16쪽 고부가 가치 글로벌 마이스 산업 육성입니다. 글로벌 브랜드 육성을 위한 울산형 전시회 개최로 유에크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마이스 유치 개최 지원과 지역 특화 컨벤션 개최 육성, 마이스 인재 양성 등 사업을 통해서 마이스 산업 기반 확충과 마케팅을 강화하겠습니다. 유에코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통하여 마이스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노력하겠습니다. 17쪽 울산의 꿈을 담은 랜드마크 조성입니다. 주요 관광지 명소화와 컨텐츠 개발 등 남북권 광역 관광 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남북권 4개 시도와 함께 울산의 역동적 관광 발전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대양암공원 해상 케이블카, 또 대양암 관광지 조성 및 세계적 리조트를 유치하여 대양암 일대 천혜의 해양 경관을 살린 체류형 관광지를 조성하겠습니다. 강동 관광단지를 국제 수준의 복합 해양 휴양지로 조성하고 강동 해양공원을 걷기 좋은 해변공원으로 만들어 매력을 높이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일산 해수욕장과 영남 알프스 일원의 관광 해양 산악 특구 조성을 통해서 울산 관광 산업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19쪽 다시 찾는 관광도시 실현을 위한 마케팅 강화입니다.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관광자원의 온 오프라인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체류형 관광 상품의 신규 개발될 수 있도록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하겠습니다. SNS와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 울산관광정책 설명회 개최와 국내외 대형 관광박람회 내에 홍보관 운영, 팸투어 진행을 통해서 울산 관광을 전략적으로 홍보하여 관광도시 울산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20쪽 편리하고 재미있는 관광 서비스 제공입니다. 디지털 기술을 적용한 맞춤형 스마트 관광 플랫폼 운영 활성화 및 고도화를 추진하고 특히 무장애 관광지 조성 등을 통해 모두를 위한 열린 관광지를 조성하겠습니다. 탑승률 제고를 위한 홍보 다각화 특별 이벤트 등을 진행하여 울산 시티투어 운영 활성화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울산 관광 택시를 운영하여 외래 관광객 이동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21조
전문 체육 활성화 및 지역 연고성 강화입니다. 올 2월 강원 일원에서 개최되는 전국 동계 체육대회를 비롯한 5월 전남 전국 소년체육대회, 10월 경남 전국 체육대회에 참가하는 등 우리시 선수단이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출전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남 알프스 전국 산악대회, 전국 탁구대회 등 전국 규모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 지원과 국내외 스포츠 행사 유치를 통해서 스포츠 도시 위상을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3대 트로이카 프로구단 지원으로 프로스포츠를 활성화하고 구단을 활용한 시정 홍보도 적극 해나가겠습니다. 22쪽 지역 체육인재 육성 및 체육문화 다변화 추진입니다. 시와 체육회, 구군의 운동경기부 육성을 비롯한 21년 K3 리그 성격과 함께 22년 전국체전 우승을 한 울산시민축구단 지원을 통해서 지역인재 육성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태화강 일원의 수상스포츠 체험센터 건립과 국가정원과 연계한 수상스포츠 프레이드, 체험교실 운영 등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수상스포츠 볼거리와 향유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23쪽 하나되는 장애인 체육 및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우리시에서 개최되는 전국장애인 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장애인 체력인증센터 설립으로 울산장애인 체육의 위상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국 생활체육 대축전, 시장배, 해패장배 대회, 각종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즐기면서 체력 정진과 여가 선용 도모에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쪽 꿀잼 건강도시를 위한 공공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종합이노베이션센터는 올해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체육공원 유소호텔, 종합운동장 내 농구 연습장 건립 등 복합형 공공체육시설 확충에도 노력하겠습니다. 파크 골프장 조성 및 꿀잼 야외 빙상장 운영 등 실외 체육시설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수 야구장 시설 개선, 문수 축구 경기장 관람석 교체 등 이용자 중심의 공공체육시설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5조 2024 전국 생활체육 대축전 추진체계 강화입니다. 올해 개최되는 대축전은 4월 25일부터 28일까지 종합운동장 등 61개의 경기장에서 41개 종목의 선수 임원 등 2만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됩니다. 이번 대축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준비 상황을 수시 점검하여 문제점을 사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적 전국생활대축전 개폐식 개최입니다. 4월 26일과 28일 각각 종합운동장과 울산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에서 개최되는 개폐식은 생활체육인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 모두가 함께 즐기는 프로그램으로 연출해 나가겠습니다. 27조 대분위기 조성 및 배려를 담은 따뜻한 손님 맞이입니다. 대축전에 대한 시민의 관심 제고와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홈페이지, 교통벤치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운영은 근본대회가 초등생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연령대가 참가하는 행사임을 감안해서 더욱 세심하게 응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수단 수송 차량 지원과 숙박 편의 제공도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조 경기력 향상을 위한 최상의 환경 조성입니다.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경기장별 임시시설물과 편의물품을 지원하고 대회 운영 정보통신 기반 시설 구축과 경기장 안전점검 등 최상의 경기장 환경 조성을 통해서 성공적인 대회가 개최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29쪽 방구천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 추진입니다. 지난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국내 절차를 완료하였고 올해 1월 영문 신청서를 최종 제출하여 현재는 유네스코 본부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등재 신청서 평가와 현장 실사 대비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국내외 전문가 자문 등 등재 추진에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30쪽 방구천 안각화 보존 및 역사문화 관광 장원화 추진입니다. 방구천 일대 역사문화 탐방로 조성 사업은 올해 실시 설계 용역을 완료해서 우선 정비 구간은 상반기 내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천전이 각서의 보존 환경 영향 분석을 위한 용역을 완료하고 방구천 안각화 주민 협력 사업과 등대 추진 과정의 영상 기록물 제작 등 방구천 이런 명성의 지속 가능한 보존과 역사문화 관광 자원화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1쪽 암각화 박물관은 시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세계유산 가치를 홍보해 나가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올해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찬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들 늘 해왔듯이 질의 순서 상관없이 먼저 하시고 싶은 위원님 먼저 질의를 해주시고요. 질의 시간만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10분 이내로 좀 지켜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장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 과장님 또 단장님 뒤에 우리 공무원 팀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가 쭉 들으면서 지금 현재 또 우리 울산에 큰 행사가 하나 있는 걸 또 이 보도 자료도 보고 일하지만은 지금 전국 생활체육 대축전 이거는 지금 이제 울산에서 실시한다 그죠? 4월에 그죠? 맞지? 예, 그렇습니다. 그 어제도 보니까 준비 상황을 준비 상황을 보도 자료를 봤는데 잘 준비 잘 하시겠죠? 예, 잘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잘 치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타 지역에서 이렇게 와서 정말 소홀함이 없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를 한 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장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진혁 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공진혁 의원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 그리고 공개 공무원님들 2024년도 이제 첫 업무 보고를 시작으로 올 한 해 또 울산을 또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새해도 복도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하십시오. 우리 국장님 지금 우리 태화강에 낙하놀이 지금 이제 이렇게 주요 업무 이렇게 올라오셨는데 지난번 우리 또 이야기를 좀 많이 했었지만 이게 저도 이제 다른 타 지역에 사는 것들을 이제 좀 보기도 보고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보고 했었는데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보니까 멋있고 보기도 좋고 우리 태화강에 해놓으면 정말로 괜찮은 컨텐츠가 만들어지고 부각이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타 도시의 그 사례를 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 예측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와서 주차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발생이 되었는데 이런 것들은 혹시 고민을 좀 하고 계신가라는 부분들하고 안전에 관련된 부분들은 특히나 지금 우리나라는 대부분 지금 안전에 관련된 부분들은 좀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많이 고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주변에 지금 주차장이 많이 있다 해도 그렇지만 그래도 이게 울산 시민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실 거고 아마 주변에 있는 도시에서 관광객들이 굉장히 몰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이 낙하놀이에 관계된 부분들을 얼마만큼 고민을 하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을 한번 이야기를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 낙하놀이는 요번 신규 사업이고 지금 공업 축제할 때에 같이 병행해가지고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고 방금 말씀하셨던 안전, 교통 요 단계는 지금
그 계획 수립에 들어가야 이제 본격적으로 될 상황이고 지금 저희들이 그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해서는 재난 부서에 이런 안전 교육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가 제출해야 됩니다. 제출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다 세심하게 다 검토해 가지고 그 계획이 수립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저희들이 더 우려되는 그런 상황이 있으면은 또 자문도 구해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이상이 없도록 저희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금 주차장이나 교통 문제 같은 경우는 뭐 어떤 해결 방안이나 준비하고 계신 내용이 있습니까 혹시? 지금 아직 계획 수립이 안 됐기 때문에 계획 수립 단계에서 다 체크를 해가지고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이 지금 태화강 국가정원이나 태화강 그 주변으로는 대중교통이 많이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 같은 경우는 직접 이곳으로 차를 몰고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과 우려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거든요. 저도 지금 유심히 보고 있는 게 이래 큰 행사나 또 주요 행사에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버스 제공을 한다든지 뭐 예를 들면 이제 문수경기장 주차장이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외지 오는 손님들한테 최대한 알려드려 가지고 거기서 이제 버스를 제공해 준다든지. 예, 그 또 뭐 저희들이 안고 있는 문제가 셔틀버스 관계는 뭐 선거법 저촉이 또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일이 다 세밀하게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그 부분을 이제 보면서 지금 조례 제정을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는데 그 법에 관련된 부분들은 아마 같이 유기적으로 좀 많이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은 선거법에 관련된 부분들은 어쨌든 뭐 걸릴 수밖에 없는 것도 있고 또 안 걸릴 수 있는 것들도 있던데 어쨌든 면밀하게 같이 이렇게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은 좀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꼭 이 부분은 필요한 내용일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야지만이 거기에 좀 그렇게 많이 몰리는 그런 현상이나 교통이 제일 문제거든요. 이 큰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 주차 문제하고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어쨌든 잘 좀 관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과장님 한 개 더 답변을 좀 해. 지금 웅천에 그 뭐 이장단 협의회에서 이렇게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게 문화재 관련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전수조사를 해서 좀 완화시켜줄 부분은 완화시켜주고 또 개발해야 되겠다라는 부분들이 있으면 좀 개발을 빨리 좀 해주고 또 해제시켜줄 부분은 해제를 시켜달라는 그런 민원들을 많이 이렇게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 앞에 또 본예산에도 이렇게 한번 올렸었는데 이게 좀 정상적으로 안 올라갔었는데 요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고민하는 게 있을까요? 예, 저희들도 지금 그 국장님 주재를 해가지고 울주군하고 그 업무 협의를 하면서 이런 부분이 건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네, 되고 추진하자고 지금 서로 상호간에 협의 중에 있는 상황이고 또 안타깝게 예산이 그래 그 확보 못함으로 해가지고 이게 또 중단된 상황인데 지속적으로 이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요건 예산부서하고 잘 좀 협의를 해주셔가지고 울주군에는 지금 예산이 편성돼가 있는데 시 예산이 편성되지 못해서 지금 실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한번 관심 있게 다시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그리고 그 우리 체육지원과장님, 우리 지금 우리 체육시설 지금 관계된 부분들은 대부분이 예약을 홈페이지나 어떤 그런 예약 시스템으로 이렇게 하지 않나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오늘 지금 신문 보도 자료에 따르면 문수체육관 같은 경우는 전화로만 이렇게 예약을 받아서 문제 발생률을 높이고 있다라고 이렇게 지금 민원이 들어온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는 게 계십니까? 예, 거기 문수 체육관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 현장에 보면 우리가 겨울 같은 경우에는 히터라든지 시설을 점검해야 됩니다. 사용자가 어차피 사용하려면은 어느 만큼
무슨 시설을 사용할 것인지 거기에 따라서 현장에 어차피 우리 뭐 유에커도 그렇지만은 현장에 와서 이렇게 봐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전화상 문의 오는 분들은 대부분 보면은 물론 뭐 예약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실제 이제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에 와서 시설을 한번 보고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신청을 하는 경우가 실질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현장 위주로 이제 접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동호인들이 실제적으로 이용하기에는 비용이 상당히 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좀 비쌉니다. 그런 면에서 실질적으로 또 우리가 또 경기나 이런 이제 체육 경기나 이런 대회나 이거에 또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일부 이제 불편이 있다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좀 더 이용하는데 좀 불편이 없는지 한 번 더 체크해보고 그런 게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은 좀 더 시민들이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 부분이 꼭 필요할 것 같고, 동호인 입장이나 아니면 실사용자들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좀 뭔가 좀 다른 쪽에 특혜를 준다든지 아니면 우선순위를 다른 쪽에 준다든지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니까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투명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운영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홈페이지에 보니까 뭐 그런 게 이제 일반적인 사항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항들이 안내가 충분하게 돼 있으면은 또 그걸 또 이해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부족하면은 좀 있지 싶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우리 체육지원단장님, 지금 요번 이제 또 큰 대회를 또 앞두고 있다, 그죠? 네. 예. 지난번에도 누누 이렇게 제가 우리 체육지원단에는 늘 요구하는 게 뭐였냐면, 현장에서 이렇게 계신 분들하고 정말로 논의를 많이 하시고 의견 조율을 많이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어쨌든 거기에 있는 각 뭐 협회에 있는 전무라든지 아니면 각 뭐 자원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그 실질적으로 지금 운영을 또 맡고 계시는 체육회, 또 각 구군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단장님께서 또 간담회도 개최하고 그분들 의견 청취를 하시면서 미연에 그 발생될 수 있는 부분들을 경청하셔가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공진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뭐 또 질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보다가는 제가 주문한 게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우리 다 중요한 부서입니다만 그래도 우리 관광과장님 그래도 이 세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서 아닙니까? 그리고 올해 이 울산 이 관광 인프라 구축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그 큰 틀에서 한번 설명을 좀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울산 관광 전체에 대해서 산업관광 쪽으로 해서 조금 포커스를 맞춰보자라는 쪽으로 올해는 업무를 진행해 볼까 싶습니다. 우선적으로 오랫동안 노후화되어 있던 박물관 쪽 리모델링 하면서 그쪽에 저희 최신 기술 같은 것을 좀 접목해가지고요. 그 외부 관광객들이 찾으실 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 그 전체적으로 지금 한 25억 들여서 리모델링 할 계획이고요. 기존에 이제 지역 특화 전시회 뭐 이런 그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던 것도 또 우리 지역의 산업사 그리고 그 기업들에 있는 어떤 투자자와 연결한다라든지 여러 쪽으로 지금 계속 그 현장과 소통도 하고 그러면서 지금 기획 중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저희 그 대기업들 쪽에 견학하고 뭐 외부 관광객들이 그런 쪽으로 해서 관심들이 많으시거든요. 다만 지금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기업들에서 조금 소극적인데 이 부분도 계속 그 중앙에도 건의를 하고 기업들과도 이야기를 하면서 또 좀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큰 사업으로는 지금 남부권 광역 개발 사업이 지금 크게 문체부를 중심으로 해서 한 10년 정도 지금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희 기존에 각 그 구분별로 있는 관광지들, 그쪽에서 노후화된 시설들 좀 개선하고요.
그리고 새롭게 뭐 미디어 파사드라든가 디지털로 그 전체적으로 좀 그 관광객들이 찾으셔서 편하게 하실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의 컨텐츠를 개선하고, 그리고 그 울산이 그동안 재료형 관광 쪽들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숙박시설 같은 것들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조금 있다가 협약권에서도 보고를 드리겠지만 외부에 브랜드 있는 호텔 그리고 여러 숙박시설들을 늘리는데 관광단지라든지 아니면 특구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인프라를 개선하는 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큰 틀에서는 이상입니다. 예, 뭐 우리가 저번에 그 기장을 제가 어디 가서 예를 들었는데, 이래 기장 그때 지금 군수하신 분이 이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면은 자동으로 인구가 들어온다, 그렇게 해서 그 기장이 지금 가면 잘 돼 있지 않습니까? 인프라 구축이 잘 돼 있는데, 이 지금 뭐 재료형도 다 이거 인프라 구축하는 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만 저 등록 온천 쪽에 이래 보니 얼마 전에 거기 카페들이 큰 게 많이 생겼어요. 울산서 그 좀 대형 규모가 큰 게 많이 생겼는데, 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자동으로 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래 보니까 사람들이 좀 쏠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 제가 왔다 갔다 해보니. 그래서 이런 형태로 우리가 간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간 주도를 해야 되는 사업도 있지만은 또 간 주도로 인프라를 기본으로 깔아주면은 또 사람이 자동으로 투자도 하고 올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하나 둘 모이면은 체류형으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좀 이래 해 주시고, 이 천혜의 해안 경관을 기반으로 한 관광지 조성해놨는데, 대왕암 일대에 이거는 뭐 어떤 거를 베이스 깔고 하는 겁니까? 그겁니까? 불상 그거도 뭐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거는 해당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다른 부서에서 하고요. 예, 저희 쪽에서 하는 사업들은 그 브랜드 있는 리조트나, 그리고 그 말씀하신 기장 쪽 모델을 저희가 좀 생각을 하고 개발을 하고 진행을 몇 년 동안 해왔었는데, 최근에 지금 경제 상황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지금 민간에서 투자자들 찾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조금 애로사항과 그 딜레이가 조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워낙 그 대규모 사업이다 보니까 민간 투자자들이 그 좀 확실하게 파트너십을 그 사전에 좀 구축해 놓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말씀 주신 그 기장 그쪽을 저희가 많이 배치 마킹해서 대항암 이쪽에 좀 개발해 볼까 싶습니다. 어쨌든 우리 능력 있는 과장님 좀 한번 능력 발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러고 저 방구천 안각화 저 방구천이라고 지금 글씨가 바뀌었잖아요. 한자가. 네. 방구대에서 천으로. 네. 이 천으로 한자가 바뀌었지만 이 의미하는 바는 크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그 천으로 바뀌면서 뭐 이게 안내 표지판이라든가 우리가 유네스코 그 등재를 하면서 그 모든 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문제는 원래 그 뭐 예산 같은 거는 다 편성돼서 저거 뭐 안내 표지판 이런 거하고 다 바꿀 준비는 잘 돼 있습니까? 네, 요게 이제 탐방로 조성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역사 관광 사업으로 하나로 일괄해서 추진을 할 건데요. 근데 뭐 탐방로 이제 그 탐방로 탐방로 조성해서 이제 뭐 안내판 정비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계속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올 상반기에 탐방로 조성을 하면서 안내판 정비까지 할 계획입니다. 그냥 스치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는데 뭐 일반인이 봤을 때는 방구대에서 방구천에 바뀌었으면은 이거 그런갑다고 그냥 관심 없게 그거 스칠 수도 있는데, 요런 거는 이왕 홍보할 때 왜 이래 바뀌었는지 그것도 뭐 홍보할 그런 장소가 있다면은 한번 좀 홍보하는 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네, 저희들 그거는 이제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서 차질 없이 이제 추진할 수 있도록 유네스코에서도 이제 뭐 데스크 리뷰를 해서 자료 심사도 하고, 그다음에 현장 실사도 오고 패널 심사도 하고 1년이 조금 넘도록 이제 계속 이제 이거 검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해서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사입니다. 네, 김동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제가 그 관광 과장님께 잠시 좀 여쭤볼게요. 이게 뭐 반려동물 친화 관광도시 조성 이렇게 돼서 사실은 이게 울산의 지금 이제 신브랜드 가치를 좀 높일 수 있는 저는 획기적인 그런 사업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뭐 전국에 뭐 반려동물 인구가 한 1,500만 명 이렇게 하고 울산도 막 10% 조금 넘는 인구가 이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고 사실은 저는 이게 아이템을 되게 잘 잡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추진을 잘 하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가 얼마 전에 그 김두겸 시장님 발표하신 중구에 그 반려동물 건강문화센터인가요? 그거는 농축산과 그 반려동물 팀에서 하더라고요. 그죠? 거기에는 뭐 지금 관광가하고 매칭되고 뭐 이렇게 협력이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그거는 별개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예, 지금 별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북구에도 애니언 파크라고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랑 전혀 뭐 상관없이 농축산과에서 했었던 건데 저희 산업 진행하면서 그쪽 그 센터랑 많이 협업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중앙에서도 많이 그쪽으로 워낙 하시고 중구 쪽도 그 부분이 그 센터가 구축이 되면 같이 이렇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보시고 뭐 지금 평수가 거의 한 10,000평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죠? 예. 그리고 건물도 한 지금 예상하는 건 한 1,000평 정도 건물이 올라오고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는 뭐 그냥 건강센터, 뭐 입양, 그다음에 뭐 개 카페, 놀이터 이런 식으로 이제 형성이 된다고 이제 예측이 되는데 그 부분도 뭐 실질적으로 울산 시민뿐만이 아니라 외부에서 타지에 놀러 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관광 상품만 좀 같이 해서 코스로 넣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 하여튼 그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장님, 제가 뭐 질의는 아니고 뭐 부탁 정도만 드릴게요. 이게 간담회 하면서 이제 얘기 나온 것들입니다. 나온 것들인데 실제 이제 아까 공진혁 우리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장미 축제가 어떻게 보면 지금 고래 축제라든지 아니면 장미 축제가 울산의 대표 축제입니다. 가장 많은 그 방문객이 찾는 그런 대표 축제인데 이게 지금 말이 계속 나오는 게 버스 노선이 단촐하다 보니까 지금 요거로 얘기하면 버스 노선이 저렇게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방문객들이 방문을 한단 말입니다. 그죠? 요 버스 노선을 그 시기만큼이라도 한번 보시고 버스 택시과하고 협의를 좀 하셔가지고 버스 정차를 좀 한다든지 요 부분은 방안을 좀 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불편하다고 지금 민원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요 부분 좀 챙겨주시고 그리고 얼마 전에도 저하고 뭐 간담회를 같이 한번 하셨지만은 저는 그 시원한 답에 사실은 기분도 좋았고 어떻게 보면 좀 아쉬웠고 했던 부분인데 이게 이제 공예협회하고 제가 간담회를 하면서 쉽게 말하면 울산의 뭐 옹기 장인, 은장도 장인, 장인들이 많죠, 그죠? 이분들이 지금 나이가 이제 다 많으세요. 연로하시고 뭐 한 80 넘으신 분도 계시고 작고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 거기서 질의를 했을 때 이제 그분의 기술들을 이제 전수받을 수 있는 전수자 지원이 있느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게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전수자 지원은 우리 국장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전수자 지원은 필히 지금 계획을 짜십시오. 시에서 지금 이게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장인들에 대한 지원도 별로 없고 전수자에 대한 전수자 지원도 없고 하다 보니까 전수자가 없어요. 제 은장도 장인은 작고 하시고 나서 지금 뒤에 이제 은장도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울산에.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시가 타 시도에 비해서 이런 이제 무형문화재 지원 자체가 평균 정도 조금 이하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전혀는 아닐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그 무형문화재 분들한테는 일정 부분 지원도 하고 전수 부분도 넉넉하진 않지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전수 부분은 어떤 부분에 지원을 하고 있는가요 지금? 전수자 우리 부분에 계승자들한테 조금만. 네. 그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그 무형문화재 보유자분들한테는 예. 월 100만 원씩 해가지고 보유자 말고 지금 이제 지금 장인들 이후에
전수를 받을 수 있는 전수자분들한테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전수자를 키워내기 위해서 우리가 시에서 뭐 어떤 시설들이 있으면 시설들이 있다든지, 뭐 기관이 있으면 기관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예, 해주십시오.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전수 교육관을 지금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상황만 얘기해 예, 예. 주십시오. 그 해가지고 지금 울주군에서 지금 뭐 자기들 부지 제공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건축물에 대한 이제 부담 관계 이런 것도 하고, 거기에 대한 또 용지에 대한 타당성 이런 걸 지금 협의하는 곳이 한 군데 있고요. 예. 지금 뭐 밝히기는 좀 그 하고, 그다음에 저희 내부적으로도 뭐 객사 부지 이런 데다가 지금 그 전수교육관을 넣을 수 있는지도 검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지금 현재는 지금 없다. 예. 그 얘기고. 지원 관계는 예, 지금 지원 체계. 예. 전승자인들은 지금 하는 거는 그 장학생인들은 있습니다. 그 하는 장학생들인데 한 명이 있긴 있는데 상당히 열악하게 지금 지급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 부분 좀 제가 뭐 이야기를 뭐 이렇게 질타하려고 이야기 드린 건 아닙니다. 아니고, 요거는 사실은 우리가 좀 같이 가야 될 문제 아니냐.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전수자 지원 체계를 좀 확립을 하셔야 됩니다. 확립을 하시고, 그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럴싸한 전수관을 만들어 달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그 장인을 통해서 이제 전수를 받는 전수자들이 쉽게 말하면 조그마게라도 이제 뭐 공간이 있으면 전수 학교 개념으로 그 뭐 센터 조그마게 이렇게 뭐 하나를 뭐 호실을 좀 빌리든지 해서라도 좀 이 섹터별로 장인들 그 섹터가 쭉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옹기도 있고 뭐 은장도도 있고 뭐 공해도 뭐 예를 들어 한지도 있고 뭐 이렇게 있다 보면 그분들한테 전수를 받을 수 있는 우리가 사실은 시스템 체계가 좀 되어 있어야지 전수자들이 배우러 오지. 지금 농촌 한번 보십시오. 그 청년 그 농촌인들 3천만 원, 5천만 원 줍니다. 오라고. 그래도 그런 거 없으면 안 가요, 그게. 본인들이 이 힘들고 돈 안 되는 일을 실제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시에서 지원 체계가 없는데 가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 명맥이 다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번 챙겨보십사. 이거는 우리가 필히 챙겨야 됩니다, 지금. 챙기고, 그 전수자를 키워내기 위한 뭐 시설도 제가 말하는 뭐 거창한 시설이 아니고 조그만 시설이라도 그분들이 가서 거기서 뭐 전수자들이 좀 배울 수 있는 조그만 공간이라도 있고, 우리가 뭐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체계가 있으면 또 그분들도 오시고, 지금 제가 보니까 뭐 대부분이 반은 이제 전수자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종목의 반 정도는 자식들이 이제 겨우 이어가는 거예요, 자식들이. 지난번에 보셨잖아요. 옹기 장인은 그 전수자가 없다 보니까 자식이 그 하더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녀분들이 이제 그렇게 하는 거 이외에는 사실은 여기에 메리트를 못 느끼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전통은 이어가야 되고, 이 부분은 사실은 좀 미리 챙겼어야 되는데 좀 아쉽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들고,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이거는 뭐 제가 한 번씩 보면 이제 주말에 행사를 가면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체육지원과장님, 문화예술과장님 계시지만은 직원분들이 이제 행사 때문에 주말도 없이만 늘 나오셔가지고 그 행사에 매진하는 모습들을 제가 늘 주말마다 봅니다. 참 안타깝다는 생각도 들고, 어떻게 보면 죄송하다는 생각도 들고, 저는 그 생각을 의원 생활하면서 계속 했었거든요. 제가 이거와 연계를 좀 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언론사 예산은 제외를 할게요. 그거는 홍보실에서 하는 파트이기 때문에 제외를 하고, 우리가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축제라든지 행사 예산을 편성하는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까? 국장님. 명확한 기준,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어떻게 예산 조례에 편성- 근거해서 예. 또 정부 정책이나 또 우리 시의 어떤 창의적인 정책 방향에 맞춰서, 거기에 맞춰서 되게 편성을 하죠. 예. 행사 축제라는 거는, 물론 조례라는 거는 돈을 주기 위한 근거 마련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렇죠? 행사라 하면은 행사 사이즈라든지 뭐 전체 규모, 그다음에 뭐 행사의 특성, 성질 이런 부분에 맞춰 가지고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지금 행사 예산 한번 쭉 보십시오. 비슷한 행사인데도 여기는 3천만 원이고 여기는 5천만 원이고 뭐 이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행사를, 원체 많은 행사를 가보면
실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와 이런 행사에도 돈이 이만큼이 들어가나? 아니면 이런 행사인데 돈 이거밖에 안 가지고도 행사가 이렇게 가능하나? 이런 행사들을 저희가 사실은 많이 보지요. 그래서 기본적인 우리가 어느 정도 방향성은 정립을 좀 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지금 계속 주다 보니까 자를 수 없는 이제 섹터들은 그대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되느냐. 10년 전에 2천만 원 줬던 게 지금 2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질 높은 프로그램 자체가, 행사 자체가 안 만들어진단 말입니다. 행사 숫자만 많고. 물론 역으로 얘기하면 시민들한테 우리가 편의 제공을 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우리가 존중을 할 것이냐, 질 높은 프로그램을 줄 것이냐, 선택과 집중을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우리가 사실은 고민을 해야 될 시기거든요. 저희 방에, 제 방에도 늘 오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예전에 700만 원 줬다가 지금 700만 원 하라 하니까 예전에는 연예인 한 명 조그만 사람 모시려면 200만 원 갖고 모셨는데 지금은 몇 천만 원 달란답니다. 잘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행사가 안 돼요. 그러니까 본인 사비 털어가지고 억지로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행사가 옳은 행사가 되겠냔 말입니다. 이제 제가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질의가 사실은 좀 너무 포괄적이어서 또 이걸 답변을 드리기가 참 어려웠는데 방금 또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런 사업들은 대개 이제 우리 민간 보조 단체 사업 같은 느낌이 들어요. 뭐 지금. 그것도 있고 일반 행사도 네.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저희들이 민간 보조 단체 사업비를 조금 그래도 민선 8기 와서 사실은 조금 정액이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그렇죠. 이제 이게 또 나중에는 별도의 민간 보조 단체 심의에서 별도 거치는데 그래도 다 참여하고자 하는 단체들을 안 줄 수도 없고 또 기존 하던 부분들을 상황에 맞게 저희들이 좀 보고 평가를 하고 위원회에 올리는데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사실은 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민간 보조금은요. 네. 저도 봤어요. 뭐 3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뭐 700만 원짜리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거를 제외하고 일반 우리 노멀한 행사를 보입시다. 노멀한 행사를 보게 되면 거기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성과 기준표를 우리가 좀 잡아서 실질적으로 지금 뭐 잘 운영되지 않고 예산에 비해서 아웃풋이 안 나오는 부분이 있으면 행사성 예산은 어느 정도 우리가 정리를 좀 해야 돼. 물론 역사를 중심으로 한 행사들은 아웃풋이 안 나와도 해야죠. 또 지역민들의 의식고취라든지 뭐 함양, 뭐 인식고취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해야죠. 하지만 우리가 외부인을 유치를 하고 우리 울산 시민들의 행사를 위한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서 뭐 듣고 뭐 기분 좋게 놀고 할 수 있는 우리 행사성 예산들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성과 기준을 잡아서 한번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우후죽순 행사만 엄청나게 많지. 이거를 왜냐하면은 정리해서 질 높은 프로그램을 시민들한테 줘서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느 정도의 쇼팅을 치고 나면. 그리고 담당과에도 사실은 괜찮을 겁니다. 정해진 정말 잘된 행사들 위주로만 진행이 되고 개수가 좀 준다면 담당 직원들도 고생을 덜 할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한번 말씀만 하시지 말고 한번 챙겨보시고 네, 예. 이게 뭐 성과 기준을 정확하게 잡아서 성과 항목들 뭐 지표들이 어떤 지표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문광부에서 내려온 지표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한 40개 50개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울산에서 맞는 지표들을 어느 정도 집어넣어 가지고 사실은 이게 성과 결과를 한번 우리가 분석을 해봐야 돼요. 잘 알겠습니다. 똑같습니다. 입장이. 예, 그렇게 고민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민을 좀 해봐 주십시오. 네. 주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드릴게요. 이게 종갓집 도서관 건립이 문화예술까지요. 이거 뭐 시에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실제 우리가 옛 중부도서관 이 부분이 이제 종갓집 도서관으로 이제 탈바꿈을 하면서 건물이 멋지게 섰습니다. 멋지게 서서 정말 우리 뭐 시청 공무원들께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제 지금 중구청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뭐 국장님은 잘 아실 겁니다. 운영비가 이제 예산이 없다 보니까 운영비 문제에 지금 이제 계속 걸림돌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해에는 이제 시장님께 부탁을 좀 드려서 일부 예산이 이제 지원이 조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또 그 이야기를 하세요. 좀 운영비가 없어서 운영하기가 좀 어려운데 시에서 어떻게 좀 협의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안 그래도 그 저희들 현장 갔다 왔고 중구하고 그 담당 그 도서관 과장하고 협의도 했고 개관 준비 관계에 20억이 필요하다는 그런 예, 맞습니다. 있다고 도움을 달라고 예. 요청이 왔는데 거기에 절반 이상이 인건비성은 그렇죠.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다른 지금 앞에 또 다른 항목에도 도서 구입비를 책정했는데 도서 구입비는 앞에 다 또 나가 있는 상황이고 도서급비는 따로 지원을 받았는 모양이더라고요. 예. 그런 상황이고 그래가지고 지금 상당히 저희들이 지원해 줄 부분이 너무 협소한 그런 조그만 그런 상황이라서 어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더 검토해서 예. 중구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최대한 좀 노력하겠습니다. 협의, 네. 협의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공진혁 부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국장님 제가 예결산위원회 할 때도 아마 우리 지금 방금 위원장님께서 이제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번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제가 다시 언급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이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예결산위원회에서도 제가 한 말 중에 행사 사업이나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지금 이제 많이 다양하게 늘어나고 사업비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죠? 지금 저는 우리 김득겸 시장님께서 울산 시민으로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너무나 좋은 슬로건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데 그냥 그런 단순한 행사, 일회성 행사 이런 걸로 해서 과연 늘어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바뀔까라는 그런 의문을 굉장히 많이 가지거든요. 저는 울산이 가지고 있는 분들과 울산이 가지고 있는 매력적인 포인트를 찾아서 해야 된다고 저는 과거에도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지금 굉장히 또 사업을 크게 하고 있는 우리 박상진 의사 관계된 부분들도 마찬가지고 울산을 빛낸 분들을 찾으면 굉장히 많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이걸 컨텐츠 삼아서 또 울산을 빛낸 위인들을 찾아내는 것도 저는 굉장히 큰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3.1 독립만세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거는 직접적으로 그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20년 전에도 똑같이 시비가 1,000만 원이었습니다. 주기적으로 제가 늘 요구를 했었었고 이게 지금 병영에서도 지금 3.1 운동 재현 행사를 하고 있고 언양에서도 하고 있고 남창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 군데서 이렇게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들도 굉장히 큰 아이템이고 컨텐츠가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세 군데서나 이렇게 우리 선조분들께서 울산에 계셨던 선조분들께서 목숨을 걸고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이 지역을 지키고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숭고한 역사를 지금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이거를 다른 일반적인 일회성 행사에 비교해도 너무나 작은 예산으로 지금까지 저는 방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좀 앞으로 대규모로 좀 뭔가를 지원을 해줘가지고 울산에서 이런 자랑스러운 우리 선조분들이 계셨다. 후손으로서 여기 계신 후손으로서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행사를 좀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제가 그냥 한 개로 예를 들어서 그냥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거는. 제가 예결산위원회에서 똑같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예결산 과장님한테도 제가 거기서 이제 답변을 또 들었었고, 좀 챙겨주십사. 이거는 뭔가 바꿔야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오전에 모여서 그냥 학생들하고 같이 와서 만세운동 재연행사 한번 하고 끝낼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날부터 분위기를 띄우고 같이 동참하는 시민들도 만들어 올 수 있도록 병영과 언양, 남창을
이 거의 삼각 트라이앵글 아닙니까? 세 군데서 하면 울산에서 이 선조들이 이런 역할을 하셨구나 라는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이것뿐만 아니라 울산을 빛낸 우리 자랑스러운 선조분들을 찾아내는 거에 또 그분들을 위한 예우나 후손들에 대한 예우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간략하게라도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위원장님의 그 정신과 마음에 적극 공감합니다. 하여튼 우리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나 그런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좀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고민하고 찾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공진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뭐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예, 권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권태호 의원입니다. 근데 저 우리 상상 국장님 이렇게 영전해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을 하고 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계적인 공연장 건립에 대해서 지금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지금 현재 울산에는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이 지금 이제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정말 좋은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거기가 한 1,500석 정도 되죠. 그 정도에서 그 외에 울산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공연장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정말 좋은 공연 이런 이제 문화 인프라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울산의 어떤 시장성이 좁아서 또 대관하기도 힘들고 이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세계적인 공연장 건립을 위한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절차가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아니요, 뭐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문화예술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말 그대로 이제 기본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 용역을 하고 있고 상반기 중에 마무리를 짓고 거기에 맞춰서 기본 계획을 타당성 조사를 올해 중에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입지 부분은 현재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기본 전제는 태화강 위에 이 다목적 공연장을 가칭 뭐 오페라 하우스 그냥 그런 그 부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실행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느 정도 가시화되면 어떻게 할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올 거고요. 말씀대로 이제 그런 타당성 조사가 끝나면 재원 방안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기술적인 부분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은 뭔가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나오면 좀 더 공개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이런 그 정도의 절차가 있다라는 말씀만 드립니다. 아직까지는 완전히 결정된 사항은 아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지금 이제 확답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태화강 위라서 오히려 더 그러한 문제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 그렇습니다. 예.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이 만약에 이게 이제 건립이 이렇게 추진하는 계획대로만 진행만 될 수 있다면은 정말 대한민국에서도 정말 대표적인 공연장이 될 수 있는 규모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건립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할 겁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길 당부해 말씀드리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권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뭐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하여튼 뭐 생활체육 또 대축전이 있어가지고 뭐 바쁘실 텐데 우리 체육대회 지원단장님 준비 좀 잘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조언하신 내용들은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고해 주시고 업무 추진 시 우리 위원회와 유기적인 협조와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번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서 교체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43호 울산광역시 방구천 안각하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 및 보존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상찬입니다. 우리 평소 문화관광체육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는 김종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제안 설명에 앞서서 우리 간부 공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경수 방구천 안각화 세계유산 추진단장입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443호 울산광역시 방구천 안각화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 및 보존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방구천의 안각화 세계유산 등재 신청 국내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서 현장 실사 등 국제 절차 대비를 위하여 전무가 중심의 효율적인 위원회로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 제9조 2항 제2항은 조직 개편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위원회 명칭 변경과 간사의 담당 부서장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은 위원회를 국제 절차 대비 전문가 중심의 위원회로 구성하기 위해서 구성 인원수를 20명으로 조금 조정하였고 또 위원장은 시장에서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밖에 안 제10조에서 제12조, 16조는 국내 절차 위주의 분과위원회는 불필요한 사항이라서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조례안은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사항과 규제사무 심의는 해당 사항이 없었고 성별 역량평가 개선으로 위촉위원회 성별 구성 비율을 명시 요청이 있었으나 울산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동일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당연히 따랐습니다. 그리고 사전 법제심사 결과에 따라 해당 문구를 삭제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시민 의견은 접수된 바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찬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서상정입니다. 의안번호 제443호 울산광역시 방구천 안각화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 및 보존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결과 개정 이유,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작년 7월 방구천 안각화가 세계유산 등재 신청 대상으로 선정되어 국내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향후 국제 절차에 대비한 전문가 중심의 효율적인 위원회로 재구성하려는 것으로 방구천 안각화 세계유산 등재 추진위원회 구성원을 기존 40명에서 20명으로 축소하고 분과위원회와 전문위원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지난 1월 방구천의 안각화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신청서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제출했으며 세계유산 등재 자문기구인 이코모스의 평가 등을 통해 2025년 최종 등재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방구천 안각화가 세계적 문화재로 평가받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앞두고 있는 만큼 이를 지원할 추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순서와 상관없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내용 위원님들은 없으십니까? 네, 이 부분은 방구대 안각화 관련돼서 세계유산 관련된 부분 저희 늘 시에서 염원이었는데 이게 이제 국내 절차가 완료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국제 절차 이행에 따라서 전문가
집단의 이제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위원님들께 전부 다 사전에 아마 얘기가 다 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가 없으신 것 같네요.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43호 울산광역시 방구천 안각하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 협약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북권 광역 관광 개발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울산 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 업무 협약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두 개의 안건에 대해 일괄 보고를 받고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그럼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두 개의 안건에 대해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상찬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 관광과장입니다. 먼저 남북권 광역 관광 개발 업무 협약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해 12월 12일 문화체육관광부 부산, 경남, 광주, 전남과 함께 하루 더 머무는 K관광 휴양벨트 구축을 통한 남북권을 세계적인 관광의 중심지로 육성하는 데 뜻을 같이하여 남북권 광역 관광 개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남북권 광역 관광 개발 계획에 따라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사전 행정 절차 이행과 남북권 관광의 경쟁력 및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한 프로젝트를 성실히 수행하는 데 합의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업 컨설팅 지원, 추진 현황, 점검, 성과 평가 등을 위한 사업 지원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남북권의 5개 시도는 권역별 공동진흥사업 등 연계 협력 사업 추진에 필요한 권역별 5개 시도 협의체 구성 운영 등에 상호 협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협약은 우리 시와 부산 경남을 넘어 광주 전남을 잇는 남북권 광역 관광 개발을 통해서 다양한 관광 수요를 창출하고 세계적인 관광 도시로 나아가는 데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울산 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 업무 협약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1월 29일 북구 신명동 일원에 울산 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주식회사 컴패니언을 포함한 7개 기관 및 법인과 체결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울산 해양관광단지 조성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투자, 자금 조달, 건설, 운영 등에 관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하고 시와 북구청은 행정적인 지원을 담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외래 관광객 유입 및 신규 고용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두 건의 업무 협약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찬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두 개의 업무 협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내용 없으십니까? 이거는 업무 협약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충분한 설명도 들었고 이게 TV에서도 다 나왔던 내용들이라서 하여튼 좀 무리 없이 잘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 특히 여기 지금
10명인가요? 북구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요거 지금 그냥 골프장이 주로 들어오고 이제 주변에 관광단지가 조성이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쪽에는 뭐 따로 또 뭐 경주라든지 포항하고 또 계시는 분들을 유입을 할 수 있는 또 그런 부분들이라서 추진 좀 잘 해주시길 정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협약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찬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